여러분, 유럽 여행 계획하고 계신가요? 새로운 규정 때문에 공항에서 입국 거부당할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9년차 승무원 지수입니다. 오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2025년 10월 유럽 여행 규정 18가지 핵심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더 많은 실용적인 여행 팁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다른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EES 시스템입니다. Entry Exit 시스템의 줄임말인데요.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여권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여권 챙기고 공항 가서 줄 서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갔다가 입국 심사대에서 완전히 당황하게 될 거예요. 갑자기 지문도 찍어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한다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혜택이 있어요. 미리 준비만 제대로 하면 입국 절차가 30분이나 단축됩니다. 정말이에요. ES 시스템은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려도 한번 등록하면 그 다음부터는 훨씬 빨라져요. 컴퓨터가 여러분 정보를 기억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지난달에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오신 승객분이 계셨는데 손톱을 너무 길게 기르셔서 지문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국 심사관이 다시 시도해 달라고 하고 또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고 결국 2시간이나 지연됐어요. 연결편도 놓치셨고요.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출발 전에 손톱 정리가 정말 중요해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막상 여행 준비할 때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여권 사진 페이지 상태도 꼭 점검해야 해요. 사진이 흐리거나 손상되면 얼굴 인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EES 시스템에서는 10손가락 지문을 모두 스캔해요. 엄지부터 새끼손가락까지 순서대로 찍는데 한 번에 잘 안 나오면 여러 번 시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상태가 정말 중요합니다. 상처가 있거나 너무 건조해도 인식이 잘 안 돼요. 얼굴 사진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모자나 선글라스는 당연히 벗어야 하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지 않도록 해야만 해요. 화장을 진하게 했거나 여권 사진과 너무 달라 보이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칠 수도 있어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건 이 정보가 3년 동안 보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제대로 등록하면 그 다음 유럽 여행할 때는 훨씬 편해집니다.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출발 일주일 전에는 손톱을 짧게 정리하고 핸드크림으로 손가락 관리를 해주세요. 여권도 한 번 더 펼쳐서 사진 페이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고요. 이런 작은 준비가 여러분의 유럽 여행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정확한 적용 국가 리스트입니다. 이게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많은 분들이 유럽이라고 다 같은 줄 알고 계시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가 뭔지 아세요? 영국도 유럽이니까 EES 적용되겠지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스위스는 EU 가입국이 아니니까 상관없겠지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식으로 잘못 알고 여행 계획을 세우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예상치 못한 규정에 걸려서 일정이 완전히 꼬이는 거죠. 그런데 정확한 국가 리스트만 알고 있으면 여행 경로를 완전히 최적화할 수 있어요. EES가 적용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분해서 일정을 짜면 불필요한 절차도 피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몇 달 전에 이런 승객을 만났어요. 런던에서 출발해서 파리, 베를린을 거쳐 취리히로 가는 일정이었는데요. 영국은 EES 적용이 안 된다는 걸 모르시고 일정을 짜신 거예요. 그래서 파리에서 처음 EES 등록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시간 계산을 잘못하셨던 거죠. 베를린 가는 기차표까지 다시 예약하셔야 했어요. 쉥겐 지역 tum브 6개국을 정확히 알아두시는 게 중요해요.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주요 관광국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그리스도 들어가요. 북유럽 국가들인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도 적용 대상이에요.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도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쉥겐 협정에는 가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EES 적용을 받아요. 반대로 영국, 아일랜드,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불가리아는 EU 회원국이지만 EES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동유럽도 복잡해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적용되는데 크로아티아는 아직 적용 안 돼요. 발칸 반도 쪽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자주 보는 실수가 또 있어요. 아이슬란드 여행 가시는 분들인데요. 아이슬란드가 워낙 독특한 위치에 있다 보니까 EES 적용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이슬란드도 쉥겐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EES 등록 필수예요. 몰타나 키프로스 같은 작은 섬나라들도 놓치기 쉬워요. 이런 나라들도 다 쉥겐 지역이에요. 지중해 크루즈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경유하는 모든 항구의 국가를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여행 전에 방문하실 모든 국가가 쉥겐 지역인지 하나씩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첫 번째 쉥겐 지역 입국 지점을 명확히 파악하시고요. 거기서 EES 등록을 하게 될 거거든요. 연결편이 있다면 어느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을지도 미리 알아두시면 완벽해요. 세 번째는 공항 도착 시간 재계산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예전 기준으로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지금까지는 국제선 2시간 전에 공항 도착하면 충분했잖아요. 체크인하고 보안 검색 받고 출국 심사 받으면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요. 기존처럼 2시간 전에 도착했다가 체크인 마감으로 항공편을 놓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EES 등록 때문에 입국 심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연결편을 놓치는 경우도 많아질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여유로운 일정으로 스트레스 없는 출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두면 EES 등록이 처음이라 시간이 좀 걸려도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절차를 밟을 수 있어서 실수할 확률도 줄어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가 있어요. 지난달 암스테르담 스위폴 공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에서 온 승객이 바르셀로나로 가는 연결편을 타야 했는데 EES 등록 때문에 입국 심사가 평소보다 훨씬 오래 걸린 거예요. 보통 30분이면 끝날 일이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 바람에 연결편을 완전히 놓치셨고 다음날 항공편으로 변경해야 했어요. 호텔비까지 본인이 부담하셨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시간 계산을 완전히 새로 해야 해요. 유럽행 항공편은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성수기인 7월, 8월이나 연말연시에는 4시간 전도 고려해보세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냐면 EES 등록 자체가 처음에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지문 스캔도 10손가락 다 해야 하고 사진도 여러 번 찍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제대로 안 나오면 다시 해야 하거든요. 게다가 모든 사람이 처음이니까 앞 사람들도 시간이 오래 걸리죠. 공항별로도 차이가 있어요. 프랑크푸르트나 샤를 드골 같은 대형 공항은 EES 전용 부스를 많이 설치했지만 작은 공항들은 아직 준비가 덜 된 곳도 있어요. 여행 계획하실 때 어느 공항으로 입국하실지도 고려해 보세요. 연결편 있으신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해요. 최소 연결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은 더 필요할 거예요. 예전에는 1시간 30분 연결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2시간 30분 정도는 잡으셔야 안전해요. 국내 공항에서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서도 체크인 마감 시간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도착 후 입국 절차가 길어지니까 결국 전체 여행 일정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유럽행 첫 번째 항공편은 무조건 3시간 전 공항 도착으로 계획하세요. 연결편이 있다면 최소 연결 시간을 2시간 30분 이상으로 잡고요. 성수기 여행이라면 하루 일찍 출발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렇게 여유를 두면 EES 등록도 차분하게 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지연이 생겨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어요. 네 번째는 특별한 상황별 준비 사항입니다. 특히 아이와 함께 여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에요.
가족 여행 계획하실 때 가장 큰 걱정이 뭔가요?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추가 서류나 절차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EES 등록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도 처음에는 어색한데 아이들은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공항에서 정말 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혜택이 있어요. 제대로 준비만 하면 가족여행에서 모든 구성원이 순조롭게 입국할 수 있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는 좋은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지문 찍고 사진 찍는 게 신기해서 재밌어 하는 아이들도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로마 공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 가족이 12세 아이와 함께 여행을 왔는데 아이의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손가락이 작고 지문도 어른보다 얕아서 스캐너가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입국 심사관이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니까 부모님이 완전히 당황하셨어요. 다행히 대안 절차가 있어서 무사히 해결됐지만 30분 정도 추가로 시간이 걸렸어요. 미성년자 EES 등록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12세 미만 아이들은 지문 등록이 면제돼요. 대신 사진만 찍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12세 이상부터는 어른과 동일하게 지문 등록을 해야 해요.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보호자 확인도 중요해요. 아이 혼자 여행하거나 한 명의 부모와만 여행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여행 동의서나 출생증명서 같은 걸 또 영어로 번역해서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신체적 제약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대안 절차도 있어요. 손가락 부상이나 선천적으로 지문 인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확인 절차를 거칠 수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의료도 진단서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도움이 돼요. 임신하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임신 중에는 얼굴이 많이 부을 수 있잖아요. 여권 사진과 너무 달라 보이면 추가 확인을 받을 수도 있어요. 임신 확인서를 준비해 두시면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휠체어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접근성도 고려돼 있어요. EES 키오스크는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직원이 직접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언어 장벽도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EES 키오스크는 한국어를 지원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기본적인 영어 표현은 미리 알아두시는 게 좋겠죠. 노인분들과 함께 여행하실 때는 시간 여유를 더 두세요. EES 등록이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천천히 진행하실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려야 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미성년자 동반 시에는 나이별로 필요한 절차를 미리 확인하시고 보호자 확인 서류를 영어로 준비해 두세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관련 증명서도 함께 지참하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미리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공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면 아이들도 덜 무서워해요. 5번째는 예상치 못한 문제 상황 해결책입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기계 시스템이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흔한 걱정이 뭔지 아세요? EES 시스템이 갑자기 오류가 나면 어떡하지? 내 지문이 제대로 인식이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특히 손가락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개인적인 신체 조건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핵심 혜택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면 돼요. 대부분의 문제 상황에는 이미 대안 절차가 마련되어 있거든요. 공항 직원들도 이런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프랑스 리옹 공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에서 온 비즈니스 승객이 손가락 부상으로 지문 인식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며칠 전에 요리하다가 손가락을 다쳐서 붕대를 감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30분 정도 지체됐는데 입국 심사관이 대안 절차를 안내해 준 덕분에 결국 해결됐어요. 시스템 오류는 생각보다 자주 발생해요. 특히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초기에는 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지문 스캐너가 갑자기 작동을 안 하거나 얼굴 인식 카메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져서 데이터 전송이 안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건 차분하게 대응하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즉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대부분의 공항에는 EES 전담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언어 소통 문제도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은 번역 앱도 좋아졌고 공항 직원들도 기본적인 영어는 다 해요. 간단한 상황 설명 정도는 충분히 소통할 수 있어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프로블렘이라고 하면 바로 알아들어요. 대한 신분 확인 서류도 항상 준비해 두세요. 여권 외에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같은 걸 추가로 가지고 다니시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여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용해요. 의료진단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만성 질환이 있거나 신체적 제약이 있다면 영어로 번역된 진단서를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런 서류가 있으면 대안 절차를 훨씬 빠르게 진행할 수 있거든요. 시간 여유도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서둘러서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차라리 시간을 넉넉하게 두고 차근차근 해결하는 게 나아요. 항공편 지연에 대한 대비도 해두세요. EES 문제로 입국이 지연되면 연결편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항공사에 즉시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이 대안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공항 도착하자마자 EES 키오스크나 전담 직원 위치를 먼저 파악하세요. 문제가 생기면 절대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고요. 대한 신분 확인 서류와 필요하다면 의료 서류도 준비해 두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을 거예요. 6번째는 환승 승객을 위한 특별 정보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거든요. 환승 계획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뭔가요? 단순히 비행기만 갈아타는 건데도 EES 등록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출발해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해서 최종 목적지가 바르셀로나라면 프랑크푸르트에서 EES를 해야 하는지 바르셀로나에서 해야 하는지 헷갈리시는 거죠. 이런 혼란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밟거나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정확한 규정을 알고 있으면 불필요한 절차는 완전히 생략할 수 있어요. 환승 시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특히 짧은 환승 시간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정보예요. 실제로 제가 목격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지난달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에서 출발해서 파리를 거쳐 로마로 가는 승객이 계셨어요. 환승 시간이 2시간 정도였는데 이분이 파리에서 EES 등록을 해야 하는 줄 알고 입국 심사대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환승 전용 구역에서 대기하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불필요하게 입국 절차를 밟느라 1시간을 낭비하셨고 로마 가는 항공편 탑승이 아슬아슬했어요. 환승 규정은 이렇게 돼 있어요. 쉥겐 지역 밖에서 쉥겐 지역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지점에서 EES 등록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프랑스 파리로 가신다면 프랑크푸르트에서 EES 등록을 하는 거예요. 파리에서는 국내선 환승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환승 전용 구역이에요. 트랜시트 존이라고 하는데 이 구역에 머무르면서 환승하는 경우에는 EUS 등록이 필요 없어요. 기술적으로는 해당 국가에 입국하지 않은 거로 취급되거든요. 환승 전용 구역 이용이 가능한지는 항공편에 따라 달라요. 같은 항공사 환승이거나 코드쉐어 항공편인 경우에는 대부분 가능해요. 그런데 다른 항공사로 갈아타는 경우에는 수화물을 다시 찾아야 해서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할 수도 있어요. 24시간 이내 환승과 그 이상 체류하는 경우도 다르게 적용돼요. 24시간 넘게 체류한다면 대부분 입국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럼 EES 등록도 필요하죠. 체크인 수화물도 고려해야 할 요소예요. 최종 목적지까지 수화물이 연결되어 있다면 환승 구역에서 대기할 수 있지만 중간에 수화물을 찾아야 한다면 입국해야 해요. 국가별로도 환승 정책이 조금씩 달라요. 네덜란드 스히폴 공항은 환승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환승이 가능하지만 일부 작은 공항들은 환승 전용 구역이 제한적일 수 있어요.
연결편 지연 상황도 생각해 두셔야 해요. 첫 번째 항공편이 지연되어서 환승 시간이 부족해지면 공항 직원이 빠른 환승 절차를 안내해 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EES 등록도 우선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환승 계획이 있으시다면 출발 전에 항공사의 연결편 정보를 미리 알려주세요. 수화물이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환승 시간이 3시간 미만이라면 환승 전용 구역 이용 가능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그리고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서 EES 등록 시간도 고려한 여유로운 환승 계획을 세우시면 완벽해요. 7번째는 스마트한 비용 관리법입니다. 새로운 규정이 생기면 항상 걱정되는 게 추가 비용이잖아요. EES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게 뭔가요? 새 규정 때문에 여행 비용이 더 늘어나는 거 아닐까? EES 등록하는데도 수수료를 내야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이에요. 게다가 절차가 길어지면서 항공편 지연이나 호텔 추가 예약 같은 예상치 못한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죠? 실제로 준비 부족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 혜택이 있어요. 한 번 등록하면 3년간 재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행에서 완벽하게 등록해 두시면 그 다음 유럽 여행부터는 엄청나게 편해져요.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제가 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몇 달 전에 비즈니스차 자주 유럽으로 가는 승객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작년에 EES 등록을 완료해 두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밀라노 공항에서 입국할 때 정말 5분 만에 통과하시더라고요. 다른 승객들이 EES 등록으로 30분씩 걸리는 동안 이분은 이미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돈인 비즈니스맨에게는 정말 큰 혜택이죠. EES 등록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어요. 이게 정말 다행인 부분이에요. 입국 심사 과정의 일부라서 추가 비용이 전혀 들지 않거든요. 대신 준비 부족으로 인한 간접 비용을 피하는 게 중요해요. 여행자 보험 적용 범위도 확인해 보세요. 일부 보험에서는 EES 관련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기도 해요. 항공편을 놓치거나 호텔 예약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항공편 선택도 전략적으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유럽 입국 시에는 시간 여유가 있는 항공편을 선택하시고 EES 등록이 완료된 이후부터는 타이트한 일정도 가능해요. 연간 여러 번 유럽 여행을 계획하신다면 이런 전략이 정말 유용해요. 호텔 예약할 때도 첫날은 조금 여유를 두고 체크인 시간을 늦춰두세요. EES 등록으로 도착이 지연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두 번째 방문부터는 일정을 빡빡하게 짜도 괜찮아요. 렌터카 예약도 마찬가지예요. 첫 방문 시에는 공항에서 픽업 시간을 넉넉하게 잡아두시고 재방문 시에는 바로 픽업해도 돼요. 단체 여행이나 가족 여행을 자주 하신다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 번씩 등록해두면 다음번부터는 정말 빠르게 입국할 수 있거든요. 재방문할 때의 혜택을 최대화하려면 첫 등록을 정말 완벽하게 해야 해요. 지문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사진 품질이 좋지 않으면 다음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연간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도 EES를 고려해 보세요. 첫 번째 유럽 여행은 시간 여유가 있는 일정으로, 두 번째부터는 효율성을 높인 일정으로 계획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실천 방법은 이거예요. 여행자 보험 가입 시 EES 관련 보상 조항을 확인해 보시고 첫 번째 유럽 여행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등록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재방문 계획이 있으시다면 3년 유효 기간 내에서 최대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과 비용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는 정말 스마트한 시스템이에요. 마지막 8번째는 완벽한 준비를 위한 총정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하나씩 다시 점검해 보면서 실전에 완벽하게 대비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EES 시스템 사전 이해 기억하고 계시죠? 손톱 정리하고 여권 사진 페이지 상태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준비가
여러분의 30분을 절약해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쉥겐 지역 26개국 정확한 파악도 정말 중요해요. 영국은 적용 안 되고 스위스는 적용된다는 것, 여행 경로 최적화의 핵심 정보였죠. 방문 국가 리스트 만들어서 하나씩 체크하시는 거 꼭 실천해 보세요. 세 번째, 충분한 공항 도착 시간 확보는 스트레스 없는 여행의 시작점이에요. 유럽행은 최소 3시간 전, 성수기에는 4시간 전 도착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꼭 기억해 두세요. 연결편 있으시면 2시간 30분 이상 강역으로 예약하시고요. 네 번째, 특수 상황별 준비 사항도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미성년자 동반시 나이별 규정과 보호자 확인 서류, 신체적 제약이 있을 때의 대안 절차 같은 것들 말이에요. 가족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면 이런 디테일한 준비가 필수예요. 다섯 번째, 긴급 상황 대처법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해요. 시스템 오류나 지문 인식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즉시 공항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 대한 신분 확인 서류도 항상 지참하라는 것 기억하시죠? 여섯 번째, 환승 규정. 명확한 이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아줘요. 환승 전용 구역 이용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수화물 연결 상태도 체크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항공사의 연결편 정보 사전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일곱 번째, 비용 효율적 관리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해요. 한번 완벽하게 등록해두면 3년간 재사용 가능하다는 점, 여행자 보험 적용 범위 확인하는 것, 첫 번째 여행을 투자라고 생각하고 완벽한 준비에 집중하는 것 모두 스마트한 여행을 위한 전략이에요. 이제 이 모든 내용을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보세요. 출발 일주일 전에는 이 8가지 항목을 하나씩 재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손톱 정리했는지, 여권 상태는 괜찮은지, 방문 국가 리스트 확인했는지, 공항 도착 시간 충분히 잡았는지, 특수 상황 대비 서류 준비했는지, 긴급 상황 대처법 숙지했는지, 환승 관련 정보 확인했는지, 보험 적용 범위까지 체크했는지 말이에요. 여행 당일에는 이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니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공항에 향하시면 돼요. 새로운 규정이 두렵거나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면 오히려 더 편리한 여행이 가능해져요. 9년간 승무원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승객들의 여행을 지켜봤는데요. 준비된 여행자와 그렇지 않은 여행자의 차이는 정말 크더라고요. 여러분은 이 영상을 보셨으니까 이미 준비된 여행자예요. 이제 이 정보들을 실천에 옮기시기만 하면 됩니다. 꼭 실천해서 즐겁고 스트레스 없는 유럽 여행하시길 바래요.